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됐었죠. 피해자가 산모와 영아들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인 규명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이문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4월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 7명이 원인 미상 폐질환으로 입원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예. 당시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해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서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했고요. 12월 30날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예품으로 지정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가습기 살균제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인데요. 현재는 SK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2000년 초반부터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살균 제품은 15총에 이르고요. 연간 60만 명이 판매됐으며 매년 800만 명이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옥시삭사 가습기 당번, 애경 가습기 메이트, 롯데 와이즐레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인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5년이나 지난 후에 수사를 하게 된 걸까요?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2012년 8월 1차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발표됐지만 수사를 재개하지 않아서 2014년 8월 달에 2차로 고발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경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2016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4명을 거치는 동안 방치됐던 사건을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지검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5년이 지난 검찰의 늦장 수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접수를 하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 어떤가요? 네, 피해 규모부터 설명드리면요. 정부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판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530명이며 이 중 146명이 사망자입니다. 2015년 피해 신고는 3차로 피해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3차 피해 신고는 752명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정부가 피해 신고를 받지 않고 있어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임시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1, 2, 3차 피해 신고는 1,6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가습기 살균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업무를 못할 정도로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부터 정부가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2016년 피해 신고자는 지난해에 752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제가 된 성분이 PHMG인데요. 이 성분이 어떻게, 왜 위험한 건가요? 네, 시민들이 이런 PHMG라는 화학물질을 언론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텐데요. 피해자가 가장 많은 옥시삭사 가습기 당번의 원료가 PHMG입니다. 이 화학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러니까 MSDS죠. MSDS에 따르면 제품의 용도가 공업용 향균제이고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눈이나 피부 접촉 시 응급조치 요령은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으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카페트 세척 용도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건강 피해로는 살균 성분이 폐에 깊숙이 유입돼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폐가 한번 손상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
평생 손상된 채 살아가야 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최근 건강 모니터링에서는 폐 이외에 혈액을 따라 몸속에 들어와 심혈관 질환, 지방간 등 다른 장기 손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제조사 대표가 실험 결과 조작 등으로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유해 사실을 인진했으나 출시와 판매를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검찰 수사의 쟁점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MSDS 경교 포시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유해성을 알리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는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급한 업체와 판매한 업체 둘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1년경 제조사가 제품의 원료를 바꾸면서 독일의 전문가의 흡입 독성 경고를 무시한 채 살균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상 판매 업체는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판매 업체가 노출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저濃도 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 안 된 자료는 공개를 하고 고농도 실험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자료는 감추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피해 보상보다는 왜 우리들의 가족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는 15종이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정부가 흡입 독성 실험을 한 제품은 3종류뿐입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한 독성 실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질환 이외에 다른 장기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건강 피해가 있는지와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피해자들을 위해 절실합니다. 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하다고 판매한 생활용품으로 시민이 죽거나 다치게 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법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발의되고 있는 특별법이 현재는 잠자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대책이 절실하게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이 없이도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실 초음파 가습기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물입자와 섞인 살균제가 미세하게 물방울로 쪼개져서 폐포 깊숙이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음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자제하고 자연 가습 형태나 또는 식물을 키워서 실내 습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살아가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